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인간소화제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렵고 헷갈리는 간염의 종류와 특징, 이번 시간에 똑똑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오늘의 주제요, 간염입니다. 간염에는요,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렇게 누구나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간염이란 이제 간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간염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죠? 유형에 따라 간 내적인 원인과 간 외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기도 하고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바이러스성은 A, B, C, D, E형 간염으로 나누고 그리고 비바이러스성은 약물, 알코올, 지방간, 허혈성, 독성, 종양, 결핵 등의 원인으로 구분합니다. 정말 종류가 많네요. 네. E형 간염은 진짜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간염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A, B, C형 간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뭐 B형 간염, C형 감염까지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급성 감염과 만성 감염은요,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하고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이제 급성 간염 이후 6개월 이상 바이러스 항원이 남아있는 상태를 만성 간염으로 지칭합니다. 이제 급성은 전신쇠약, 식욕부진, 구역구토, 피로, 두통, 근육통, 황달, 발열과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만성 간염은 복균된 상태에서는 비활동성으로 있다가 활동기에 급성기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간암, 간경변증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각각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칼토 오랄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와 감염되는 구강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불량한 위생이나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고요. 이제 B형 간염은 이제 수혈이나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출산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행위로 이제 전파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다 통로가 조금 다르네요. 입으로 오염되는 것과 이제 혈관으로 또 전파되는 게 또 다르고 C형 감염은 그러면 주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수혈이나 이제 주사 등 피부를 뚫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염 환자에게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 복용자가 있고 감염 환자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복균자는 비활성 상태로 균만 체내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로는 이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간염 환자는 바이러스의 활성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간의 괴사성 염증이나 섬유화를 유발을 하고 황달, 피로, 전신쇠약 등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진행하면 간경변, 간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B형 간염 복균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이제 B형 간염의 항원을 검출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뽑는 거예요? 네, 피 뽑는 겁니다. 이제 복균이 만약에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증식이 됐는지 이제 활성이 됐는지 여부도 그것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이제 정상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단계를 방지를 해서 이제 더 진행해서 간경변증이나 이게 간경변증이 있는 증상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간경화라고도 불리죠. 네. 간경화나 이제 간암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긴다면 이 부분을 좀 그래도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치료가 더 쉽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간, 이게 초기의 단계의 모습. 간이 약간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간경화. 경화고 이건 간암이잖아요. 간암이 있어요. 이 부분이 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B형 간염 보균자는 국가 건강검진에 등록이 된다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 세포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을 하면은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가는 게 좋겠죠? 네.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정말 한번 꼭 건강검진을 잊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말인 즉슨 B형 간염 환자가 간암 발생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간암 발생률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데이터를 확인하면은 간암 전체 진료 인원이 2017년에는 6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6만 5천 명 정도로 약 9% 정도 증가를 했고 연간 2.2%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을 진료받은 사람 인원 중 70%가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조사도 했는데 40세 미만의 B형 간염 보균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 3.5년 동안 1.1%에서 간암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1명은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그렇죠. 3.5년 동안. 이렇게 또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날까 걱정인데 각각의 증상이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증상으로 간염의 종류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A형 간염은 주로 급성 간염이 대부분이고 구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구토와 설사 같은 위장관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고 자연 경과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B형 간염은 급성 만성이 모두 있을 수가 있고 국내 간경화나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무증상입니까? 이게 거의. 무증상도 상당히 많고 뭐 피로나 황달,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C형 간염은 이제 감염 경로가 극히 제한적인데 이제 급성기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아서 80%는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성 간염 형태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만성화되면 자연 회복은 드물고 간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간 경변증과 간 세포암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거의 이제 C형 감염이 이제 주사 바늘로 인한 좀 약간 감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시는 거죠?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세 가지 중에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감염이 되는 건 어떤 감염일까요? 이제 발생 자체는 이제 B형 간염이 제일 많고, 요즘에는 이제 A형 간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A형 간염은 태어나서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제 항체의 보유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깨끗하게 못한 환경에 있거나 이러면은 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치료법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A형 간염은 대개 만성으로 가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형 간염은 치료 시기에 맞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완치 가깝게 치료가 되지만 대부분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치료가 전혀 안 됐는데 요즘은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8에서 12주 정도 치료로 95% 정도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최근 개발된 것은 1억 원에 호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평생 해서 건가요? 아니면은 몇 번에 걸쳐서가 3천만 원? C형 간염은 이제 12주 정도를 그래서 통틀어서 12주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예방 백신이 있는 간염은 또 있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을 통한 수동 면역과 사백신을 통한 능동 면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아의 경우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게 돼 있고 성인에서는 항체가 없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B형 간염은 태어나서 0개월, 1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맞도록 되어 있고 성인은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항체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것이 확인됐을 때 3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은 없고 개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잖아요. 예방 접종이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이제 그 백신이 있는 경우는 이제 A형, B형은 있고 사실 C형은 없습니다. 그 C형 없으면 C형은 어떻게 해요?
이제 C형은 우연하게 발견됐을 때 이제 치료약을 경구형 항바이러스제만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근데 경구형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건가요? 입으로 먹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경구, 입구자구나. 아, 네네네. 아, 네. 이제 네. A형 간염에 걸렸을 때는 이제 수동 면역으로 해서 이제 치료 면역 글로불린을 직접 주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추사하는 방법,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제 사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백신을 정보를 넣어준다면, 이제 균의 정보를 몸 안에 넣어준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이제 항체가 생기게 하는 능동 면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에서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도록 국가 예방 접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6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좀 날짜 주기가 짧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아니죠? 이렇게 지금 한번 맞고 6개월에 맞으면은 이제 거의 항체가 거의 100% 정도 생기게 아, 매년이 되어 아니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그러니까 평생에 2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항체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렸을 때 맞고 성인이 됐을 때 그 항체가 더 좀 맞을 수도 줄어들면 있죠. 1년에 걸쳐서 2번을 맞으면 또 이제 그게 네, 6개월에 걸쳐 2번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위생 관리에만 조금 신경을 더 잘 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감염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씻기 및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이제 A형, B형은 이제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감염이 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된 상태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조기 발견한다면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겠네요. 네, 뭐 접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생기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정말 위생 관리와 그리고 이제 철저한 미리 예방하는 검사를 조금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염성 높은 간염, 종류도 다양하고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결한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네, 감염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몸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손 씻기와 위생, 그리고 백신 접종, 정기 검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영이와 태선이의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영이 안녕.